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에서 2040년까지를 목표로 2019년 12월 11일 공고한 내용 중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제4의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시간적 범위는 20년으로 하고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이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장기 계획이며 계획일 뿐이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럼에도 계획 자체의 권력 정도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구속력이 있는 법정계획이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합니다. 이번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의 국가공간계획으로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년이 되겠고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며 하위 계획의 기본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도로, 철도, 각종 기반시설 등 모든 분야별 계획이 담겨 있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계획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국토 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 공간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의 형태 변화는 소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으며 자족도시, 성장 거점 중심 도시 또는 압축 도시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즉 대도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을 모두 갖춘 경제적 독립 도시라 할 수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자족 도시의 범위를 시군구의 행정 단위로 보기보다는 생활권 즉 접근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 종합병원, 쇼핑센터, 기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시 인구가 최소 50만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와 도시공간 재편 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일부 도시는 기능이 쇠퇴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절대 감소가 전망되며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이후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2047년에 이르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이렇게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개 중에 4곳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인구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고령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며 도시 경쟁력 약화와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가구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데요. 주택의 면적이나 위치, 형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하리라 보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소형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령 가구의 증가는 주거 공간 개선 외에 의료, 복지시설 등이 결합된 생활 공간의 개편이 요구됩니다. 기화, 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와 애국인 가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첨단 기술 발달과 기후변화는 주거 공간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홈, 제로에너지 주택 등 스마트 친환경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는 2017년 약 558만 가구, 전체 가구의 28.5%에서 2040년에는 약 823만 가구, 36.4%로 급증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의 형태 또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에 대응하고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성장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 인프라를 형성하여 도로, 철도 등으로 소도시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 거점은 지속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행복도시, 즉 세종시는 국가행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연계, 강화와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및 정주 환경 개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혁신도시로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원주, 충북 진천, 전북 전주, 광주, 경북 김천, 대구 동구의 신서동 일대, 울산 의정 혁신도시, 부산, 경남 진주, 제주 이렇게 10곳과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새만금을 중추 거점 도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산업단지는 우리의 일자리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므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 부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성장이 가능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기업, 연구, 교육시설이 집적된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한 대체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교통,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도입 등 스마트 인프라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 용지 즉 주변의 주거, 상업, 학교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복합 용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산업단지 신규 조성 또는 재생 시 역사, 문화, 건축, 경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과 다양한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신산업 유치, 신규 기술과 산업과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지 규제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 집적시설, 연구개발, 주거와 문화상업시설 등 산업단지 내 공간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 정책에서 지역주도의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발권 양도제, 즉 국가에서 정해주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 가능지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전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개발 가능지는 자산가치가 높고 규제지역은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규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한 손실 보상 기준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인정 요건 강화를 통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사유재산 중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의 토지주에게 국가에서 개발권을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을 지급하여 개발 가능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매각하고 개발권을 매입한 개발자는 개발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기본 목표, 발전 방향을 충청권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혁신성장 주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하겠다는데요. 기본 목표로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도시. 두 번째, 혁신성장 동력 기반의 상생발전 중추도시. 세 번째, 경제문화가 풍부한 활력 있는 균형성장도시. 네 번째, 시민주도 공동체 기반의 풍요로운 포용도시. 다섯 번째, 품격 있는 삶을 담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첫 번째, 대덕 연구개발 특구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첨단 과학기술의 강소 벤처기업 육성 및 대전형 창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설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기본 목표로는 첫 번째, 상생하는 균형발전. 두 번째,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세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네 번째, 살기 좋은 품격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전 방향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기능 강화. 두 번째, 충청권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체계 구축. 세 번째,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네 번째, 스마트 혁신 기반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다섯 번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구현으로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 즉 강원과 호남축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철도망은 서울에서 내려와 천안에서 경부축과 호남축의 Y자 형태인데요. 호남에서 충북 경유, 강원까지 X자 형태의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목표로는 첫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상생지역. 두 번째,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신산업 중심지역. 세 번째, 감성이 풍부한 문화관광 창출지역. 네 번째, 안전하고 청정한 지속가능한 지역입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포용적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세 번째, 지역 산업 혁신 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 산업 공간 확대. 네 번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다섯 번째,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청정 충북 실현. 여섯 번째,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기반 확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목표는 첫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포용사회 구현. 두 번째, 도민 행복경제 및 문화 환경 기반 조성. 세 번째, 다층적
성장 거점을 통한 균형 발전 추구. 발전 방향으로는 첫 번째, 공간 통합적 지역 발전 유도. 두 번째, 대한민국 복지 수도 건설. 세 번째, 혁신 균형 성장과 자립적 경제 기반 조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다섯 번째, 신성장 거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 종합계획은 공간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작은 한 조각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국토 종합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시민들로서는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